네, M7 주요 이슈 확인하고 화요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짚어보시죠. 테슬라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지금까지는 FSD를 제공하지 못했던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F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온 건데요. 사실 중국을 꽉 잡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라고 하면 BYD, 비아디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얼마 전에는 신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차종에 무료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디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로 원격 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만약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된다면 교차로 진입을 안내하거나 교통 신호를 인식하는 등 비아디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시죠.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오늘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1%대 낙폭 보여주고 있네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이니까 우리는 내일 모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의 콜옵션 거래량이 풋옵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21일 미국 증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큰 낙폭을 그렸던 만큼 앞으로의 실적 발표가 있다면 시장 변동성이 훨씬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출발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앞선 두 기업과는 달리 애플은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주요한 이슈가 들려왔죠.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앞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미국 휴스턴 공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6E 시리즈 출시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벌써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흐름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82%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던 이슈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금 불지피고 있는 AI 수요 논란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 임대 감축이 단기적인 돈 아끼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AI 수요에 대한 좀 불안감을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인지 조금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0.51% 상승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AI와 애플 인텔리전스의 통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아이폰 최신 시리즈 iOS 업데이트의 베타 버전에 오픈 AI가 들어갔다라는 이른바 카더라라는 소식이 들어온 건데요. 과연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제미나이와의 결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82% 하락하고 있네요. 메타와 알파벳의 임원이 유럽의 AI 규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이 너무 꽉 조여서 AI 사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에 대한 저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메타의 공공정책 디렉터는 유럽의 기술 규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폭넓은 동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같은 자리에서 알파벳 CEO는 더 큰 문제는 유럽의 AI법이 챗GPT 출범 이전에 나왔다는 부분이다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강보합과 약보합 그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M7 흐름이네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트루이스트에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미 매출이 분기별로는 컨센을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1월 대비 2월 북미로의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유지하면서 매수 의견도 유지했다라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7기업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전반적인 마감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오늘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지금 좀 많이 실망스러운 지금 마감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다우 지수만 강보합세 정도고요. 나스닥은 막판에 하락폭이 커지면서 1.2%나 하락폭을 크게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가 있고 다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고인플레 속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가 후퇴하면서 최악의 경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공포지수, 빅스지수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때가 올 때까지 현금을 확보하면서 기다리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미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올 초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도 올 초긴 한데 작년에는 미장이 정말 사랑을 받았던 거에 비하면 올해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가장 확실한 건 기업이 내놓고 있는 성적표겠죠. 실적 발표와 관련한 기업들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를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벌써 확인 가능한 시간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전망 나오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엔비디아는 지금 극과 극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젠블랙 쪽에서는 뭐냐 하면 이제 블랙웰 수요가 27년까지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랙웰 수요가 올라갈 거니까 이제 목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반면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럽다.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용량 70%를 확보했다 하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할 때 사실 빅테크들이 나름대로 반등 시도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종가에서 마감된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틀 연속 음봉을 맞았습니다. 하락폭은 0.1% 내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딥시크 등장 이후에 가격 경쟁력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27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하방을 125달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본다면 하방을 125달러, 그 다음에 상방을 140달러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 사실상 그동안의 하락폭을 감안한다면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10% 이상 급등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가이던스가 예상에 못 미친다 그러면 반대로 5%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기술주들, 빅테크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증시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발표 전후로 참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25달러 선 꼭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적이 나온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를 실적 발표 전에 좀 많이 파는 사이에 템퍼스 AI를 또 집중해서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와요. 템퍼스 AI 지금 흐름은 또 어떤가요? 네, 그 템퍼스 AI가 지금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으로 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지금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템퍼스 AI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시간 외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거는 실적 발표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난해 연간 매출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중소형 테마주나 기술주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역시 급락하고 있다. 시간 외에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지금 템퍼스 AI의 경우는 이렇게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중소형주 패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신경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중소형주 역시나 변동성을 꼭 유의하고 투자에 참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함께 짚고 싶은데요. 네. 최근 또 워렌 버핏 CEO가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급증했다라고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 보면 주가가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중에는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장 마감 이후에 마감하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755달러가 고점인데 신고가를 찍었고요.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워렌 버핏이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대거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 확보 비중을 늘렸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정도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 쪽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대표적인 우량주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역시 그나마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실적 발표 또는 실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성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적 발표와 관련된 기업들 함께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M7 기업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M7 기업 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걸지 여러 이슈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간밤에 소식이 들려왔죠. 4년간 5천억 달러 진짜로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애플은 지금 사실은 아이폰의 7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애플의 팀 쿡 CEO가 중국 관세 면세를 요청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것과 2만 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멕시코 공장을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하는 것을 약속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16E가 이제 아이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 반면에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번 이제 애플 아이폰 16 출시 또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이후에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플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제품이라든지 아이폰 16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계속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320까지 보는 투자은행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장투 개념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두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좀 딜을 한 거군요. 네. 이렇게 간밤 이슈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앞으로도 좀 꾸준히 상승해 볼 수 있는 계단식 상승 추세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장기 투자 목표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기업으로는 알파벳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알파벳 관련해서 저희가 또 체크해 봐야 하는 최신 이슈는 어떤 것들이 들려왔나요? 그 알파벳은 이제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에서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들을 제치고 이제 경쟁 차원에서 구글 클라우드에 25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초가 개장하고 나서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또 하락 반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207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179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 빅테크들 역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AI 투자라든지 아니면 또 자율주행차,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후속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한 백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의 경우는 조금 더 횡보 내지는 약한 조정이 이어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의 경우에는 횡보 구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애플과는 약간 다른 주가 움직임이 흐름이 예상되고 있네요. 이렇게 두 기업 모두 애플과 알파벳 모두 AI 관련 투자를 좀 늘리겠다 혹은 또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왔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돈을 좀 확보하기 위함인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네. 아니면 AI 수요를 너무 과하게 하고 있었던 건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데이터 센터 임대를 축소하겠다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월가의 대략적인 예상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자본 지출이나 투자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AI 투자의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인다는 게 벌써 이 AI 쪽의 과잉 투자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챗GPT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딥시크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역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GPT나 그러니까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이 지금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지금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려면 역시 실적이나 아니면 후속 조치의 발표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뭔가 들리는 이슈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팔로우업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자율주행 안에서도 테슬라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중국으로의 FSD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이신가요? 전략도 함께 네. 짚어주세요. 지금 사실은 이 시장이 이러한 호재 자체가 먹히지 않는다는 게 좀 사실 부담스럽고 불만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조만간 중국
그 멤버십 고객들한테 FSD 기능을 보강한 이 소프트웨어 이거를 출시해서 인도하겠다. 향후에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시초가 개장 이후에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낙폭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었던 330달러가 장중에 깨지면 325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은 330달러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투자자,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로스 거버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최대 50%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까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 또 스페이스 X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쪽에 집중하지 않고 온갖 사방에 분산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 판매가 계속 줄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하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330달러 구간이 지켜진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0달러 선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분할 매수 관점 저희 함께 이어가 볼 수 있을지도 네. 기대되고 있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알리바바가 계속 낙폭을 키우다가 한 10%까지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알리바바는 저희 또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하나요?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제 AI가 중국의 장기 GDP를 0.2에서 0.3%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적 전망 나왔고 또 AI 인프라에 530억 달러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차익 실현 관점에서 봐야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 중국 주식들과 미국의 빅테크들은 서로 극과 극의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리바바나 중국 주식들이 급락할 때 미국의 빅테크들은 반등 모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미국 M7이나 빅테크들의 이제 낙폭 축소 내지는 반등 시점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 10% 넘는 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내일의 미국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소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현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